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발상법 이자영입니다. 스마트 커넥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발상의 보편적 사고 패턴들을 제거, 복제, 속성 변경, 역전, 용도 통합, 연결 6가지로 정리하고요. 코드의 영문 머리 글자에 마지막 코드인 커넥션을 붙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역전입니다. 리버설. 물의 도시 베니스를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세계 최대의 카지노 리조트 기업인 센즈그룹의 창업자 셀덴 아델슨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귀국하자마자 건설에 착수해서 베네시안 리조트 카지노를 지었다고 하죠. 2007년 라스베거스 베네시안 리조트를 복제한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운영을 통해서 사업은 더 커졌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물의 도시 베니스를 만든다 라는 역발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계 10대 부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즈 그룹은 해가 지지 않는 호텔 및 카지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2010년에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 센즈 호텔을 개장했는데요. 사람 인자 모양을 한 세 쌍의 건물을 기둥 삼아서 200m 높이의 허공에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를 얹은 이 호텔은 문을 열자마자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 위에 배를 띄운다. 이런 역발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스카이파크의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하죠. 57층 건물 위에 얹힌 이곳에서 수영을 하면 마치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수영을 하는 듯한 스릴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고나 관행을 뒤집는 역전 사고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물리적 위치를 반대로 하는 위치 역전입니다. 이 위치 역전은 거꾸로 세워두는 케첩통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마지막 케첩이 조금 남았을 때 통에 달라붙어서 케첩이 잘 나오지 않아서 흔들거나 쥐어짜는 경우가 있었고요. 2002년에 하인즈사는 거꾸로 세워두는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즈의 케첩 매출액은 6%나 증가하게 되었죠. 하인즈의 소스 용기처럼 방향을 거꾸로 뒤집은 또 다른 사례로 스카이 플랜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패트릭 모리스가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화분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의 핵심은 화분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디스크, 그리고 수분이 천천히 흙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물 저장고죠. 좁은 실내에서는 화분을 둘 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만 화분을 공중에 매달면 이런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화분을 거꾸로 걸면 화분 속의 물 저장고가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하는 횟수도 대폭 줄어들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내외 역전에 대해서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캘리포니아 남단 항구도시 샌디에이고에 엘 코르테즈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은 엘리베이터를 하나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었어요. 건축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갑자기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실 일부를 잘라내야 했고요.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로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한마디 뚝 던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어떤 전문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건물 안에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직원의 말에 따라서 이 호텔은 세계 최초로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호텔의 객실을 줄이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샌디에고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건물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외부 엘리베이터가 철거되고 없지만 건물 내부에 두던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설치한 것은 안과 밖을 바꾼 내외 역전에 정말 좋은 예입니다. 우산을 접으면 방수천의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는 반전 우산을 아세요? 이 우산을 접으면 보통 우산과는 반대로 방수천의 중앙부가 아래로 먼저 내려오고요.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해서 오목한 형태가 됩니다. 안팎이 뒤집힌 형태로 접히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젖은 우산에 있는 물기를 안쪽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버스 등을 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고요. 또 우산을 벽에 기대지 않더라도 세울 수 있고 아무데나 세워두기만 하면 물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빨리 건조되겠죠. 또 승용차나 택시를 탈 때 먼저 몸이 들어간 두 문을 조금만 열어둔 상태에서 우산을 접을 수가 있어요. 내릴 때에도 문을 조금 열고 팔을 내밀어서 우산을 편 후에 내릴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당분이 들어간 껌이 충치를 유발한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특히 양치 후 또는 잠자기 전에 껌을 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롯데 자일리톨은 양치 후 씹는 껌, 잠자기 전에 씹는 껌이라는 역발상 마케팅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M에서 나온 선포인트 시스템이라는 역발상은 카드 대란으로 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던 2003년 5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선포인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없어도 미리 상품 구매 가격을 할인받고 나중에 포인트를 적립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카드업계 최초로 시도가 되었죠. 선포인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조삼모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아주 많은 힘을 발휘해서 현대카드 M이 단일 카드로는 유효 회원을 500만 명을 돌파한 최초의 카드가 됩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것을 종래의 방식과 반대로 하는 이동 역전은 이동체 역전과 이동 방향 역전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동체 역전은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움직이던 요소를 고정시키고 고정되었던 요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러닝머신이 그렇고요. 또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수영장에서도 오랫동안 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물살을 이용한 수영장이 있겠습니다.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물살을 만들고 사용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배를 다가오는 항구가 있어요. 모바일 하버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이동체 역전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선박이 항구 앞바다로 들어오면
마중나가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든 움직이는 항구 아이디어입니다.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선박들이 하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하역을 위해서 배가 항구로 들어와야 하지? 반대로 항구가 배로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고 하죠. 아이디어는 좋지만 걸림돌이 당연히 있었겠죠. 움직이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을 싣고 화물선이 있는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문제가 적지만 파도가 일면 크레인을 실은 배가 중심을 잃고 전복될 우려가 있었어요. 비록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비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만 중단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발상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